많은 분들이 유료 회원제 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진심 어린 의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유료 회원제 운영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회비는 3만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회비를 적립해 두었다가 불개미군단 운영비, 그리고 주식학교 창립 비용으로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료 회원제가 실시가 되면 동영상 제작의 방향성도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식시장의 생리와 주가 변동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 강의를 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좀 더 실전적이며 수익적인 차원에서 동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공부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자신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좀 더 여유롭게 공부기간을 더 길게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제 영상을 시청하시고 많은 깨달음이 있었더라도 실전에서는 되도록 단주로 연습하시면서 공부기간을 충분히 가지신 후에 시드를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저는 유료 회원제가 되면 좀 더 실전적인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회원제 전환은 불개미군단 창립을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제 목표를 향해 정진해 나아갈 생각입니다. 이 시장이 개미들을 위한 천국이 되도록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삼각수렴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개할 종목은 우리 기술입니다. 뉴스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우리기술의 주가는 오전 11시 6분 기준 전일 대비 5.32% 상승한 1,846원에 거래되고 있다. 우리기술의 급등 배경으로는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세계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원자력 수출협력 약정을 맺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관련주인 우리기술의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에너지부 국무부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MOU를 정식 체결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해당 약정에 가서명한 바 있다. 이번에 체결한 MOU는 제3국으로 민간 원자력 기술을 이전할 경우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한미 양국 간 수출 통제 협력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양국 정부는 이번 약정에 한미는 70년 넘게 민간 원자력 분야에 협력해왔다며 이 같은 협력의 초석은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 안보, 안전조치 및 비확산 기준에 따라 평화적인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양국의 상호 헌신을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3월로 예정된 체코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을 앞두고 한미 원전 협력 체계가 구축되면서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의 갈등도 조만간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기술 법적 분쟁과 관련해 최종 합의안을 마련 중이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약은 한국의 체코 원전 수출을 놓고 한수원과 미국의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 사이의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체결됐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022년 10월 한국형 원전에 자사 원천 기술이 적용됐다며 한수원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원전 관련주인 우리기술로 투자자들의 수급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 밖에 오르비텍 19.05%, 우진엔텍 11.71%, BHI 10.11%, 두산에너빌리티 6.48%, G2파워 6.46% 등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기술은 1993년 3월 1일 설립되었으며 2000년 6월 22일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고 제어계측 전문회사로서 감시 및 제어기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스템 사업부문, SOC 사업부문, 바이오 사업부문, 해상풍력 사업부문, 신규 사업부문, 임대사업부문으로 나누어 영위하고 있다. 시스템 사업부문은 30년간 국내 원자력 발전소 감시 제어 시스템을 자체 기술로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다.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앞으로 크게 성장을 할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 원전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정책과도 맞물려 들어갑니다.
한미 양국 정부가 세계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너무너무도 좋은 시그널입니다. 나아가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합의안도 곧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니 이는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이 세계적으로 도약을 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한수원이 유럽 시장에 진출할 때 웨스팅하우스와 조율하고 중동 등의 시장에선 한국이 한국형 원전으로 진출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사실상 웨스팅하우스가 2022년 한국형 원전에 자사원천 기술이 적용됐다며 미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2년 넘게 이어진 분쟁이 종지부를 찍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중장기 투자 개념이라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2년 내지 3년까지 쭉 끌고 가면 틀림없이 큰 수익이 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파동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상승 3파 이후 하락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락 파동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락 3파가 모두 끝이 나고 다시 상승 1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차트를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추세선을 지우고 보겠습니다. 주가의 흐름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이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보기 좋게 우상향하던 주가가 갑자기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 기업이 갑자기 망하기라도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포놈의 농간입니다. 주포놈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밑으로 끌어내려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말도 기억이 납니다. 과대 낙폭이 나오면 오히려 기뻐해라.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주포의 핸들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제 삼각수렴 차원에서 차트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삼각수렴으로 차트를 분석을 할 때 항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삼각수렴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상방으로 힘이 폭발을 할 것이라고 낙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삼각수렴 하방 돌파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시 삼각수렴 상단 돌파가 나오고 나서 타점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바닥권에서 처음 치고 올라올 때는 예측샷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고점에 위치해 있을 때에는 항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삼각수렴이 보이시나요?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삼각수렴 상단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후 21선 위로 캔들이 안착을 한 후 3거래일 동안 조정을 받고 나서 21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한 모습입니다. 상승형 삼각수렴도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최초 상승 이후 이중 삼각수렴 상단 돌파 자리가 좋은 타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이 정확히 타점입니다. 이제 다른 차트로 가서 지금 주가가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캔들들이 쌍바닥을 그려내고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특히 저항 라인 역할을 하던 녹색 구름대가 지지 라인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최초 상승을 가늠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했습니다. 캔들들이 녹색 구름대를 터치하고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지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는 언제나 좋은 타점이 됩니다. 매수 타점 거래량에서는 음봉이 양봉으로 바뀌었으며 양봉의 크기가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DMI에서도 두 선의 이격이 한껏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이 얼마나 좋은 타점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차트에서도 쌍바닥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황색 구름대가 쌍바닥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황색 구름대가 쌍바닥을 그려내고 나서 주가가 한번 크게 튄 사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MACD 오실레이터에도 좋은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MACD 오실레이터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미 좋은 타점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등장한 캔들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색 구름대를 돌파하려다 저항에서 많이 밀린 모습입니다. 하늘색 구름대는 강력한 저항 라인이라고 했습니다. 저항에서 밀렸기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등장한 캔들 자체가 조정을 받은 캔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정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가 좋은 타점이 됩니다. 아직 반등의 시그널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눌림까지 나왔습니다. 반등을 할 때 타점을 잡아내도 됩니다. 오늘 종가가 저지바에 딱 걸려 있습니다. 돌파 후 눌림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노리면 됩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면입니다. 뉴스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면의 주가가 급등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사면의 주가는 오후 1시 52분 기준 전일 대비 13.47% 상승한 17,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사면의 상승 배경으로는 현대차와 엔비디아가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관련주인 사면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현대차는 엔비디아와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고 공시했다. 양사는 인공지능 AI 기술,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개발, 로보틱스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전망이다. 특히 현대차는 최근 CES 2025에서 선보인 엔비디아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옴니버스를 도입해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가상환경에서 공장 운영을 시뮬레이션하여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다. 현대차는 엔비디아의 가속 컴퓨팅 하드웨어와 생성형 AI 개발 툴을 활용해 AI 모델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학습시키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밸류체인 전반에 필요한 A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현대차그룹은
엔비디아의 로보틱스 플랫폼인 아이작으로 AI 기반 로봇을 개발하고 로봇 학습에 필요한 가상환경 구축을 엔비디아와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관련주인 사면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사면의 주력 제품 중 하나는 SBW 액추에이터인데 전자식 변속 시스템을 통해 차량의 변속기를 제어하는 제품이다. 이 제품은 기존의 기계적 연결 방식을 대체하고 차량의 내부 공간 활용성 증가와 자율주행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미래차의 핵심 기술로 불리고 있다. 사면은 1988년 설립되어 지난 3월 코스닥에 상장한 자동차 방산 로봇 등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이다. 2014년 국내 최초로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을 양산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기점으로 모터, 제어기, 감속기 설계 기술을 확보하면서 세계 최초로 밸브규레이션 조절 기술 양산과 변속기 레버 이동 기술 국산화를 이뤄냈다. 주요 사업은 모빌리티, 스마트 방산, 로봇으로 나뉘며 모빌리티 부문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등 모든 차종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들은 자율주행차와 2, 3륜차 등 다양한 형태의 모빌리티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상입니다. 제가 자동차 부품주 중에 가장 눈여겨보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HL만도 한온 시스템과 더불어 앞으로 성장성이 두드러질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력 제품인 연속 가변 벨트 듀레이션 등이 안정적인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국내를 넘어 해외로 저변을 넓히기 위한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CVVD는 하이브리드 혹은 내연기관 차량의 엔진 상부에 설치되는 부품입니다. 주로 연료와 공기가 혼합된 기체를 실린더 내부에 유입 분사해 최적의 연소가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줍니다. 엔진의 성능과 연비를 최적화하는 데도 특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면은 2019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CVVD 제품을 개발 양산하는 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자동차용 전장 부품으로 분류되는 듀얼 클러치 변속기와 전자식 버튼 변속기도 실적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5월 3월 기업 공개 IPO에 성공한 이후 본격적으로 새먹거리를 발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사면은 주력 부문인 전장사업 외에 방산사업과 도심항공교통 UAM, 우주항공 등에 신규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공모자금 585억 원 가운데 480억 원을 설비 투자에 배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덕분에 방산연구소 부문 매출은 올 3분기 82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매출 비중도 한 자릿수 8.3%에서 두 자릿수 11.1%로 확대되었습니다. 사면은 방산엔드 대형 개발실을 주축으로 해당 부문의 연구개발 활동에 매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수출 매출이 DCT, SBW 두 개 제품에 집중되어 있는 한계가 있으나 인도, 전액 출자 자회사 설립 승인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권리락 이후 새로운 주가 변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주포의 본격적인 핸들링이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차트를 좀 줄여서 권리락 이후의 상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삼각수렴이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삼각수렴 상향 돌파가 한번 나왔습니다. 이후 다시 한 번 더 삼각수렴 상향 돌파가 나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번에는 상승형 삼각수렴입니다. 여러 차트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하락형 삼각수렴 상향 돌파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상승형 삼각수렴 상향 돌파 이후 큰 시세가 나왔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권리락 이후 최고점을 찍은 자리입니다. 이 라인을 돌파하면 역사적 신고가 영역에 들어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더 날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주가가 밥그릇 3번 자리에 위치해 있으며 컵의 손잡이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이제 다른 차트로 가서 지금 주가가 어떤 자리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좋은 타점이 나왔던 것이 보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공중 부양선과 녹색 구름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삼각수렴 상단 돌파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조 지표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지표에서 모두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가격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캔들 몸통이 저항 라인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돌파 신호입니다. 다른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황색 구름대에서 쌍바닥이 형성된 자리가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황색 구름대 쌍바닥 자리를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테마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권리락 이후 가격이 급락을 한 결과로 테마선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알지만 테마선을 돌파했다가 조정을 받고 테마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늘색 구름대를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은 어제 등장을 했습니다. 주포가 조정 기간을 짧게 주고 반등을 시키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포의 의도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월요일에 강한 돌파가 나올 것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KBI 메탈입니다. 어제 과음을 한 관계로 컨디션이 좋지 않네요. 종목 공부는 각자 해보시길 바랍니다. 차트 분석만 두 종목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삼각수렴 상향 돌파가 나왔습니다. 삼각수렴이 또 보입니다. 상승형 삼각수렴 상향 돌파입니다. 5일선을 타고 가는 스파이더 패턴도 보입니다. 테마선을 돌파할 기세입니다.
다른 차트에서도 좋은 타점이 나왔는지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KC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삼각수렴 상향 돌파가 나왔습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상승형 삼각수렴 상향 돌파가 나왔습니다. 역시 5일선을 타고 가는 스파이더 패턴입니다. 테마선을 살짝 돌파를 한 것도 보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